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회계에서 단서를 찾아 법리를 구성하는 회법사TV의 박충훈 법무사입니다. 한 4개월 동안 여러분들을 찾아뵙지 못했네요. 그동안 제가 바빠서 여러분들을 찾아뵙지 못했는데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재건축 비리 사건을 하나 맡았었는데요. 제가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일반 개인이니까 수사권 당연히 없겠죠, 그죠?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모든 자료를 조사를 하는데 2개월이 걸렸고요. 조사 취합하고 증거물 취합하는데 2개월 정도 걸렸고요. 이 증거물을 배합을 해서 맞추는 거죠. 퍼즐 게임 맞추듯이 맞춰서 고소장을 작성을 하는데 고소장이 92장이었고요. 증거 서류가 49개였는데 두께로 따지면 책 한 권 정도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고소인한테 전달하는데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마칠 때쯤 민사소송에 대한 의견서 작성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어떤 민사소송이냐? 기업 간의 소송인데요. 원고 하나, 우리가 피고인과 하나, 두 개에 대해서 의견서를 작성을 해달라 라고 해서 이것이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60장 정도 의견서가 들어갔는데요. 다음에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거는 고소장이 접수된 지 얼마 안 돼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추후에 제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유튜브를 못 한 이유는 못 먹고 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바빠서 제가 못 올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오래간만에 만났는데요.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금수완박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너무 많이 몰아붙이는 것 같습니다. 금수완박 들어보셨나요? 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하겠다. 그래서 금수완박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검찰 수사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건 아니죠. 그때 정치권에서 민주당 쪽에서 검찰의 6대 범죄를 제외하고 나머지 수사는 모두 경찰한테 넘기도록 형사소송법과 모든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6대 범죄에는 뭐가 있냐면요. 경제범죄 5억 이상 넘어가는 것들인데 횡령, 배임, 사기 관련들고요. 5억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경제범죄 관련입니다. 특별법이거든요. 일반 형법에 적용을 받지, 일반 형법보다 더 높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인 특정 경제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앞에 수사의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는 검찰이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 우선권을 줬고요. 그리고 부패범죄, 그리고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산업범죄, 방위산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형참사, 이렇게 6개를 우선 검찰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검찰에서도 반발을 안 했죠. 왜? 그 앞에서도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검찰하고 같이 수사를 했고, 경찰도 모든 것을 다 수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경제범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5억 이상은 검찰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리고 특정 경제범죄라는 중요 사범에 대해서는 검찰이 더 우선 수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반발을 안 했던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이 사건 자체도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검수완박, 완전히 박탈을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박탈을 시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제가 심히 걱정이 돼서 저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간단한 고소 사건 있지 않습니까? 5억 미만 사기 관련으로 경찰에다가 고소장을 접수를 하면 경찰에서 반려를 많이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반려. 공무원은 반려할 권한이 없죠. 수리할 권한만 있습니다. 수리. 그런데 수리를 하지 않고 민원에서 반려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사건이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답니다. 너무 많아서. 지금 누적된 사건이 너무 많아서 현재 접수를 하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민사사건이다 라고 해서 반려를 시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변호사가, 제 후배에 변호사가 있는데요, 변호사가 접수를 하러 경찰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반려를 시키더라.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변호사 신분증을 꺼내면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변호사인 나한테도 이러는데 일반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따지고 드니까 그때서 접수를 받아주더라,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또 수를 쓰느냐, 등기우편을 보낸다고 합니다. 등기우편을 보내면 반드시 수리를 해야 되겠죠. 반려를 못 한다는 겁니다. 경찰서에서. 그래서 이런 웃지 못할 비극적인 상황이 현재도 지금 발생하고 있다. 검수완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이 지금 직면해 있다. 그러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다. 5억 이상 되는 경제사범 사건까지도 경찰한테 간다. 해결되겠습니까? 절대 해결 안 되거든요, 여러분. 예. 그러면 경찰공화국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경찰공화국이 아니라 무법천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무법천지. 예. 왜? 봤더라도 5억 미만도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거든요, 경찰에서. 그런데 5억 이상 되는 사건을 받았다. 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안 된다 이겁니다. 1년, 2년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1년, 2년, 3년 넘어가다 보면 시효에 직면한다.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해? 시효 넘어간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무법천지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면 5억 이상 넘어가는 경제사범들은 경제범죄 사범들은 너무 좋아하겠죠. 바뀌어라. 검수완박 반드시 된다. 이게 뭐냐면 유전무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서민 입장에서는 결코 이것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을 시켰다. 그러면 여러분들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이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돌아간다? 서민한테 돌아간다는 겁니다. 돈 없는 사람은 죄가 되는 거고 돈 있는 사람은 무죄가 된다는 거죠. 예.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이거는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경찰공화국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무법천지가 되는 대한민국 앞날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돼서 이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수사는 현재 검찰과 경찰이 담당하고 있죠. 그런데 구조 자체가 조금 틀립니다, 여러분. 수사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대검찰청이 있죠. 이기에 밑에 고등검찰청이 있습니다. 그 밑에 지방검찰청이 있죠. 그 밑에 지청이 있습니다. 예전에 지방검찰청하고 지청에 예전에 특수부라는 게 있었죠. 특별수사부서입니다. 저도 특수부 출신인데요. 그 앞에 대검찰청에 어떤 수사부서가 있었느냐,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봤을 건데요. 중앙수사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일명 중수부라고 하죠. 중수부. 이 중수부가 2011년도인가요? 12년도인가요? 그때 수사권을 박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중앙수사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수사권을 박탈을 시켜서 뭘로 이름을 바꿨냐? 반부패부로 바꿨습니다. 반부패부. 제가 대검찰청 반부패부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반부패부에서는 수사권이 없죠. 특수부에서는 기업 수사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검사님도 계시지만, 수사관도 있지만 인력이 한계가 있고 없는 인원도 있기 때문에 큰 사건이 터지면 반부패부 회계팀에다가 수사 지원을 요청합니다.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본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수사 지원을 요청을 하면 저 같은 사람이 수사 지원을 나가게 되죠. 그래서 수사 지원을 나가서 여기에 있는 수사팀과 합류를 해서 직접 수사를 했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나 반부패부로 직접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파견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직접 일선으로 나가가지고 일선 수사팀과 합류를 해서 수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작년에 제가 퇴직을 했는데요. 명퇴를 했는데 작년에 옵티머스 사건도 다시 제가 파견을 나가서 수사를 했습니다. 네. 옵티머스는 1조 5천억의 펀드 사기죠. 1조 5천억. 제가 5천억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명의 피의자가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각각의 700억, 300억, 300억, 200억 이런 식의 횡령 자금을 다시 다 찾아냈습니다. 네. 제가 어떤 정권을 제가 비방하고 하고자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무법천지가 걱정돼서 제가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 같은 수사관이 대검찰청에 회계팀 몇 명이 있느냐? 지금 거의 없습니다. 거의. 왜? 하도 핍박을 하니까 다 나가는 거죠. 네.
대우를 안 해주니까요. 네. 대우를 안 해줘도 좋다 이겁니다. 핍박만 안 해도 수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갈 이유는 없죠. 그런데 핍박을 하기 때문에 다 나가는 거죠. 대검찰청 반부패부에는 저 같은 일반 수사관도 있고요. 일반 공채 출신 수사관이 있고요. 회계사 출신 특별공채죠. 특채죠. 특별채용. 특채된 회계사 수사관이 있습니다. 저 같은 일반 수사관은 회계사보다는 회계에 정통하지 못하겠죠. 그죠? 그런데 저희도 1년간 훈련을 시킵니다. 여기에서 자격증도 많이 따게 만들고요. 자격증 시등. 물론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은 아닙니다. 재경관리사라고 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보다는 낮은 자격증이겠죠. 그래서 저도 재경관리사와 회계관리 1급, 회계관리 2급 자격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회계 지식은 갖추고 수사를 진행한다는 거죠. 마구잡이식으로 수사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 수사관, 자격증, 재경관리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일반 수사관과 전문 회계 지식을 가지고 있는 회계사 수사관이 같이 나가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경찰은 이런 사람들이 있냐는 겁니다. 없습니다. 경찰은 전혀. 경찰에서 제가 몇 년 전에 부산시경이든가요? 부산시경에 회계사 수사관이 한 명 있는 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계사 수사관은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는 그때 당시에 제가 퇴직하기 전까지만 해도 교육생이 10여 명 정도 됐고요. 일반 교육생. 그리고 교육생을 교육시키는 회계사 수사관하고 일반 공채 수사관이 합쳐서 10여 명 정도 있었습니다. 투입될 인원이 작아 보이지만 큰 사건에 있어서는 한 명이 나가도 충분합니다. 역량이 그만큼 되거든요. 이런 수사관들이 한 명이 교육생을 한 명이나 두 명을 데리고 계좌 요원을 한 명 내지 두 명을 데리고 나가면 완벽한 수사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경찰은 부산시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회계수사관 한 명 있습니다. 경제팀에서 각 경찰서에 경제팀에서 수사를 하는데 회계수사관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못 나갑니다. 그리고 이 경찰의 회계수사관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가서 수사에 도움도 못 줍니다. 그리고 그러면 경제팀의 수사관이 자문을 요청한다. 그러면 자문에 응해줬다. 알아들을 수 있냐는 거죠. 못 알아듣습니다. 왜? 이 경제팀의 수사관들은 회계 지식이 거의 전무합니다. 회계 지식이 전무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준비가 안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금수완박을 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모조리 박탈을 시키고 5억 이상 되는 경제사범 그 중요한 사건까지도 경찰에다가 모두 몰아치게 해버리면 전문 수사관이 전무한 경찰에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결 능력 전혀 없습니다. 최소한 검찰에서 이러한 훈련을 거친 이후에 전문 수사관이 배출이 되는 10년 정도의 과도기를 거친 이후 검수완박을 한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흥분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그때에는 무법천지가 안 될 거니까요. 어느 정도 사건에 대해서 실력이 누적이 되어 있을 거고, 그렇다고 하면 금수완박을 한들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유전무죄다라는 얘기는 안 나올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제가 좀 흥분을 했는데요. 금수완박은 이래서 일단 고려가 돼야 된다 라는 것으로 오늘 1부는 제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2부를 제가 할 건데요. 2부는 실제 사건을 제가 들고 왜 금수완박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끊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